27번. 아니, 내가 좀 좋아하는 문제야. 이런 문제.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, 하나는 보기에는 세상 어려운 문제야. 근데 막상 풀면 계산 안 해도 풀 수 있어.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좋아. 그냥 눈으로만 보면 풀 수 있으니까. 보자. 이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, 요걸 알면 돼.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, 지수야. 얘도 지수인데 보니까 밑이 똑같네. 그럼 밑이 똑같은 지수 부등식을 계산할 때는 지수에 나와 있는 요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. 근데 이게 밑이 1보다 클 때하고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하고 요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져.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거든. 그럼 지수가 큰 놈이 큰 거야. 얘가 얘보다 커져야 돼. 그런데 밑이 똑같아. 그것도 1보다 커. 그럼 얘도 증가함수, 얘도 증가함수야. 둘 다 중가함수일 때는 fx하고 gx를 비교했을 때 대소가 얘랑 똑같으면 돼. 그래서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해서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.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땐 당연히 반대겠지. 밑이 감소하니까 지수가 작은 놈이 더 큰 거야. 밑이 감소하는 상황일 때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지. 요거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. 요거만. 지수 부등식에서 밑이 감소할 때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. 왜? 감소라서.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되겠네. 볼까? 자, 내가 풀어야 되는 게 이거야.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. 그런데 밑을 봤는데 10분의 1이네.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. 그럼 이 함수나 이 함수나 둘 다 감소하고 있다는 거잖아. 그런데 얘가 얘보다 커야 돼. 감소하고 있어. 그럼 fx하고 gx를 비교했을 때 fx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. 얘가 답인 거야. 이제 답만 찾으면 되는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.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표현할 때 y는 fx, y는 gx 이렇게 얘기하거든. 그러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요 함수의 y값이 요 함수의 y값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를 찾으면 돼.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. fx의 y값하고 gx의 y값에서 얘가 더 y값이 크게 만들어주는 x의 범위. 결국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다. 그 범위를 찾으면 되겠지? 그럼 뭘로 찾아? 얘를 찾으면 되지. 자, 얘가 fx야. 요게 gx야.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돼. 여기는 같은 거, 여기도 같은 거, 여기도 같은 거야. 내가 찍은 A하고 B하고 C는 fx, gx의 y 값이 똑같은 점이야. 그럼 이 세 개의 점을 중심으로 여기와 여기와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면 돼. 그럼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. 얘는 같은 점이라며. 이쪽에 선을 이렇게 그어봐.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는 여기 생기고 하나는 여기 생겨. 두 개 중에 y값이 누가 더 커? 당연히 위에 있는 놈이 크지.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는 fx가 gx보다 큰 거야. fx가 gx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답이니까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가 gx보다 크겠구나. 그거 알 수 있잖아. 이번에는 a하고 얘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그어봐. 만나는 게 여기고 만나는 게 여기야. 그럼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는 거잖아. 그럼 이 범위는 안 되는 거고. 여기에 그어봐. 만나는 게 여기고 여기야. 누가 더 위에 있냐? fx가 더 위에 있네. 그럼 요 범위도 되겠구나 라는 거야. c보다 커졌을 때는 gx가 더 위에 있지. 그럼 구하려고 하는 답이 어디야?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은 데니까 이쪽이랑 여긴 거야. 범위로 따지면 a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얘하고 c 사이에 있는 거지. 그 보기 찾으면 돼. 보자.
A보다 작거나 같거나. 그럼 이건 다 안 되네. 0하고 C 사이에 있는 거. 그럼 얘겠네.